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국정성 교수님 연구실 왕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기 중 CO2 제거에 따른 북대서양 해수면의 빠른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면 상승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고 또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약 1m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1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시나요? 컬펜 스트라우스 에달에 따르면 해발고도 1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안 지역 인구가 약 2억 3천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약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해안 지역의 침수뿐만이 아니라 폭풍해, 홍수, 또 바닷물 침입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해안가 주민들의 이주까지 고려한다면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수면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그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스입니다. 대륙의 빙하가도가 오션에 매스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릭 시레벨입니다. 이것은 해양의 열과 염분이 변하고 밀도가 변하여 해수가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생기는 해수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시레벨입니다. 오션 커런트나 매스 재분배 등과 관련된 해수면 변화를 말합니다. 이 매스 변화는 해수면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저희 실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탈 시레벨이 다이나믹 시레벨 플러스 글로벌 민 스테릭 시레벨로 정의됩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은 전 지구적으로 불균일하게 일어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CO2가 증가할 때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해수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이 북대서양에서 중요한 역학의 중요한 A막이 대부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해수면의 불균일성과 더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해수면의 비가역성입니다. IPCC 6차 보고서와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 오션 더머 익스펜션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대기 중 CO2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임스케일에서는 비가역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수면 비가역성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글로벌 민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 상승의 불균일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CO2 증가할 때 나타난 어떤 지역적 패턴이 CO2를 제거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CO2를 인위적으로 제거했을 때 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그 스페셜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SM1에서의 램프업다운 실험을 사용했습니다. CO2를 1년에 1%씩 140년 동안 4배가 될 때까지 증가시키고 이후 동일하게 감소시킨 뒤 유지하는 실험입니다. 총 500년의 실험이고 28개의 양상물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것처럼 대기 중 CO2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CO2가 증가함에 따라서 글로벌 민 시레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그 피크가 이제 조금 늦게 나타나는데 딜레이된 오션 리스폰스 때문입니다. 0.6m까지 증가하고 이후 CO2가 제거됨에 따라서 감소하지만 그 초기 값의 50% 정도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레벨, 글로벌 민 시레벨의 피크에서 초기 값을 뺀 이 시기를 라이징 피리어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해수면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들 중에서 대도시가 많고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엑서폴라 노티스 아틀란틱
SPNA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A막의 스트렝스를 그려보면 이 초록색 라인과 같습니다. 많은 모델들에서 예측하듯이 글로벌 워밍 하에서 이 A막 강도가 감소하고 이후에 리커버리 됐다가 오버슛되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볼루션을 보입니다. 이 A막 피크에서 글로벌 민 시레벨의 피크를 뺀 이 시기를 리커버리 피리어드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감소할 때 이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 SPNA 지역의 해수면의 타임 시리즈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민 시레벨에 비해서 뚜렷하게 빠르게 상승하고 또 하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SPNA 지역은 좁고 빠른 걸프 스트림과 노스 아틀란틱 커런트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면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CO2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해수면이 증가하는 지역인데요. 그 빠른 상승이 또 하강이 이렇게 그린란드 남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딥 컨벡션의 약화입니다. 이는 곧 덴시티 드리븐 싱킹의 약화를 의미하고 해수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사이클로닉한 서플러 자이어가 약화됨에 따라 아노말러스한 안티사이클로닉 흐름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자이어 내부의 워터 매스를 증가시키면서 해수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커버리 피리어드에는 디컨벡션이 강화되는데 이는 곧 덴시티 드리븐 싱킹의 강화를 의미하고 해수면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이클로닉한 서플러 자이어가 강화됨에 따라 자이어 내부의 워터매스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녹색 라인으로 보이는 이 미국 북동 해안 지역의 해수면을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북위 35도 위쪽으로 해수면이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대도시들, 대표적으로 보스턴과 뉴욕과 워싱턴 DC 같은 이런 도시들은 CO2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급격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렇게 토탈 시레벨을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식입니다. 여기서 이 다이나믹 시레벨을 매스 재분배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또 스테릭 시레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스테릭 시레벨은 또한 열팽창에 의한 떨모스테릭 시레벨과 염분 변화에 의한 할로스테릭 시레벨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토탈 시레벨은 매스 재분배에 의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열 변화에 의한 떨모스테릭, 염분 변화에 의한 할로스테릭 시레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토탈 시레벨을 디컴포지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도 변화와 관련된 스테릭 시레벨입니다. 왼쪽이 라이징 피리어드, 오른쪽이 리커버리 피리어드입니다. 이러한 스테릭 변화는 오션의 탑부터 바탕까지 어떤 뎁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깊이가 얕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 비해서 어떤 해수의 팽창이나 수축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션의 매스가 직접 이동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가 매스 재분배에 의한 해수면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스테릭 변화는 열에 의한 떨모스테릭과 염분에 의한 할로스테릭 시레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떨모스테릭과 할로스테릭 시레벨을 보시면 이 라이징 피리어드의 떨모스테릭 시레벨을 제외하고는 다 북위 50도 정도를 기준으로 다이폴 패턴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요소가 상쇄되어 이 스테릭의 반응을 만들게 되겠지만 왜 이런 다이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SPNA 지역의 열과 염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글로벌 워밍 효과와 A막 효과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워밍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워밍이 일어나게 되면 오션이 따뜻해지면서 열팽창에 의해 떨모스테릭 시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북대서양 전체적으로 떨모스테릭 시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워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A막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A막이 감소함에 따라서 열과 염분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이 열과 염분의 수송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위도에 열염분이 축적되게 되는데요. 이 열의 축적은 밀도를 낮춰 떨모스테릭시 레벨을 증가시키고 염분의 축적은 밀도를 높여 할로스테릭시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고위도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보시는 것처럼 할로스테릭시 레벨을 보시면 고위도에서 염분이 감소함에 따라 할로스테릭시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떨모스테릭시 레벨에서는 고위도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 떨모스테릭시 레벨 라이징 피리어드에서 왜 다이폴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워밍 효과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후에 A막이 회복되고 또 오버슛됨에 따라 이 축적되었던 열과 염분이 빠르게 고위도로 수송되게 되고 그래서 아틀란틱 전체적으로 떨모스테릭시 레벨이 증가하고 할로스테릭시 레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요소가 상쇄되어 이렇게 급격한 스테릭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PN의 지역의 해수면은 CO2가 증가할 때 빠르게 해수면이 증가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CO2를 제거했을 때 빠르게 돌아오는 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은 북대서양 미국 북동 해안을 따라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해안의 열팽창뿐만 아니라 해안의 역학, A막과 관련된 열과 염분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